자, 이번 시간에는 정책결정 모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정책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정책을 조금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론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 점증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점증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 합리 모형입니다.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더 커야 한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정책 성과의 최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 성과의 최적화를 지향하는,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을 최종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혹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대안들을 다 따져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합리 모형이에요. 그런데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일부 대안을 고려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게 만족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62번. 자, 정책 결정 모형 설명이 옳은 걸 찾으래요. 자, 고도의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면 합리 모형이지만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만족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합리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정책을 약간만 수정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정책을 바꿔나가는 건 점증 모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이것저것 저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면서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합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초합리적 요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최정 모형입니다. 최정 모형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을 바라보고요. 정책 성과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며 초합리성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은 체계론적 관점, 최적화, 그리고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치읓을 최정 모형으로 연결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플러스 질적 모형에 해당합니다. 자, 163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정책 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지면 세 개의 흐름이 연결되면 정책 결정의 창이 열리며 정책 대안이 마련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흐름은 제각각 다시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요. 166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킹던의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4번 정책 결정 이론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왜? 정책 결정자는 완전한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므로 얘는 합리 모형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까지 고도 혹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대안을 보다가 만족할 만한 선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든 걸 다 따졌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최선을 찾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죠. 만족 모형은 보다 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계 속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니은은 옳지 않습니다. 체계론적 그리고 정책 성과의 최적화 뭐죠? 최종 모형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이다. 이거 뭐죠? 이것도 최종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165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합리 모형이 맞습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건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혼합 모형은 혼합점 이렇게 외우세요. 혼합점. 자, 그래서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합해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 결정은 합리적으로, 세부 결정은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체계론적 정책 성과의 최적화 나오면 최종 모형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고 모든 대안을 다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만족 모형이 맞습니다. 과거 정책 약간만 수정, 여론의 반응, 점증 모형 맞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166번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자,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우연히 만나 떨어지면서 이루어진다. 이게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그 과정의 참여자도 각각 다른데 우연히 만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 대안이 어쩌다 연결되면서 정책 결정에 창이 열린다. 기회를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 어젠다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167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합리 모형은 인간의 이성, 합리성이 정말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믿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건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냥 이 말 자체가 지어낸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대안 그리고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면서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혼합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에 드로어가 제시한 모형이 최종 모형이거든요. 체계론적 관점, 그 다음에 정책 성과의 최적화, 그리고 초합리성도 중요해. 그리고 질적 모형 이게 키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단순히 혼합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합리와 점증을 혼합하는 건 원래 혼합 모형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이다. 이게 맞죠? 이거 최종 모형 맞습니다. 합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초합리적 요소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질적 모형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 뭐 직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가 좀 명확하게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실행 가능성이 낮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자, 그리고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귿을 뺀 나머지가 맞는 이야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9번 기본 결정은 합리적으로, 세부 결정은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합점, 뭐죠? 혼합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혼합 모형이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정책의 반응성이라고 또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정책의 효과성은 뭐 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는 근데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성이라고 하는 건 급여의 수준하고 관련된 평가 기준인 거고요. 소득 재분배는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의 핵심은 사회 통합이죠. 사회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강조하는 것은 보편주의예요. 근데 비용 효과성 혹은 비용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경제적 효과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는 선별주의적 혹은 선별적 복지에서 더 중시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고요. 171번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정책도 가치 지향적이고요. 정책 평가도 가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늠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평가가 유용하려면 정책 담당자가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의사가 있어야죠. 평가만 하고 그냥 보고서를 캐비넷에 꽂아만 놓고 활용하지 않다면 평가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내가 활용하겠다라는 사용 의지의 유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좁은 의미의 정책 평가는 정책이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평가를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뭐 과정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자체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도 있고, 뭐 평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리을이 맞는 얘기고요. 172번 평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정은 프로그램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목표 달성, 처음에 세웠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성 평가라고도 하고, 혹은 결과 평가라고도 하고, 성과 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효율성 평가는 비용 대비 편익, 혹은 비용 대비 산출, 혹은 비용 대비 성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죠. 자,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찾는 거는 과정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비용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건 효과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목표 달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성이 맞지만, 그 효과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가를 평가한다면 효율이죠. 자, 그 다음에 정책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 그러면 투입 대비, 투입은 당연히 이제 화폐가 돈이 얼마 들었다 이거 있는 거고, 그 다음 정책 성과도 똑같이 이제 화폐로 환산할 수 있다면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었는가를 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효율성 평가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3번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정책 유형을 결정할 때는 평가의 목표나 평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평가 유형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자, 니은 평가 목표는 정책 결정자, 정책 평가자의 결정이나 평가의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평가 목표가 무엇인가가, 평가자 누가 평가할 건가, 그 다음 평가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가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니은 당연히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정평가는 질적인 평가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총괄평가, 실제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어떤 결과를 평가할 때는 양적평가 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치만 뭐 과정평가든 총괄평가든 양적 방법을, 질적 방법을 둘 다 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얘는 질적, 얘는 양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평가는 정책 담당자, 평가 대상자 및 주요 주민들 등 다양한 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